서해 바다 위 거친 파도가 작은 어선을 흔들고 있습니다. 갑판 위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한 남자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미구엘 산체스, 45세. 필리핀에서 태어나 20년 가까이 한국 바다에서 살아온 베테랑 선원입니다. 그의 거친 손은 수많은 풍파를 견뎌온 증거이고 바다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그는 새벽부터 배에 올라 조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접한 한국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한국해양경찰청 소속 이재석 경사가 중국인을 구조하던 중 순직했다는 소식이었죠. 미구엘에게 한국해경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 진정한 수호천사들이었거든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또 한 명의 영웅이 세상을 떠났구나. 그의 눈가의 어린 슬픔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한국해경의 헌신과 희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구엘 산체스입니다. 필리핀 루손 섬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 지금은 한국 바다에서 일하고 있는 선원이에요. 올해로 45살이 되었고 한국에서 일한 지는 벌써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처음 한국에 온 건 1998년이었어요. 당시 필리핀은 경제가 많이 어려웠고 저희 같은 어부들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한국의 원양어업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용기를 내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라서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특히 같은 배에서 일하는 한국 선원들이 저를 친형제처럼 대해줘서 금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한국 음식도 소개해줬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서해, 남해, 동해를 가리지 않고 한국 전 해역에서 조업을 했습니다. 때로는 부산 앞바다에서, 때로는 인천 근해에서, 또 때로는 제주도 주변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한국의 바다는 어느새 저에게 고향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바다에서 저는 기쁨도 슬픔도 함께했어요. 대어를 잡아 큰 수익을 올린 날도 있었고 태풍을 만나 생사를 오가는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한국 바다는 저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제2의 고향이 된 거죠. 지금 저희 집은 부산에 있어요. 필리핀에서 온 아내와 두 아이가 살고 있고 큰 아이는 이미 한국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한국을 자신의 나라처럼 여기고 있어요. 우리 가족에게 한국은 이제 떠날 수 없는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한국 바다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저는 한국해양경찰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단속하러 오는 공무원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2010년 겨울이었어요. 서해에서 갑자기 강풍이 불어닥쳤는데 파도가 10m가 넘게 치솟았습니다. 저희 배의 엔진이 고장나면서 속수무책으로 떠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선원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그때 하얀 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비함이었어요. 해경대원들은 거친 파도를 뚫고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 자신도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괜찮으십니까? 구조해드리겠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들려온 그 목소리가 얼마나 든든하던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구조 작업은 몇 시간이나 걸렸습니다. 파도가 너무 거세서 로프를 연결하기도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해경대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명, 두 명씩 저희 선원들을 안전하게 구조선으로 옮겨주었습니다. 마지막에 저를 구조할 때 한 해경대원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국적이 다른 외국인 선원인 저를 자신의 가족처럼 대해주는 모습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도움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배가 좌초되었을 때, 선원이 다쳤을 때, 심지어 바다에서 길을 잃었을 때도 한국해경은 언제나 달려와 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언제나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리를 살려냈어요. 그들에게는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바다에서 위험에 빠진 모든 생명이 소중했던 거죠. 2024년 6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상시처럼 부산 항구에서 배 정비를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휴게실에서 한국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이재석 경사가 중국인 선원 구조 작업 중 순직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어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또 한 명의 해경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거였어요. 뉴스를 자세히 들어보니 상황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서해에서 중국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해경이 출동해서 구조 작업을 벌이던 중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재석 경사는 36살의 젊은 해경 대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바로 제가 그토록 신뢰하고 고마워하던 그 조직에서 또 한 명의 영웅이 세상을 떠난 거였으니까요. 이재석 경사도 저처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거였어요. 동료 선원들도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한국 선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미구엘, 또 좋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 선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아내도 아이들도 모두 슬퍼했습니다. 특히 큰아이는 아빠를 늘 지켜준 분들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거네요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보였어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한국 해경은 남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제가 경험한 한국 해경의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의 생명들을 구해주던 그들의 모습이 말이에요. 이재석 경사도 그런 마음으로 바다에 나갔을 텐데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다니.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자세한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이재석 경사의 순직 경위를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기사를 읽던 중 한 문장을 보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재석 경사는 부상을 당한 중국인 선원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내어주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자신과는 국적이 다른 외국인을 위해서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알고 있던 한국 해경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여러 번 읽었어요. 이재석 경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준 숭고한 희생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싶었거든요. 구명조끼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존재예요. 그걸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지난 20년간 제가 만났던 모든 해경 대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재석 경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안전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숭고한 정신 말이에요. 동료 선원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한국 해경은 정말 특별한 조직이라는 걸 말이에요.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희생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외국인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날 저는 이재석 경사를 위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그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재석 경사님, 당신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저희가 안전하게 바다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저는 그 기자회견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해경청장과 현장에 있던 해경 대원들이 나와서 말했어요.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비극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구조작업 과정에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재석 경사의 동료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눈에 보였거든요. 그들도 함께 바다에 나갔던 사람들이니까 동료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들의 용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숨기지 않고 당당히 인정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요. 많은 조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곳에 떠넘기려고 하는데 한국 해경은 달랐어요. 우리의 실수로 소중한 동료를 잃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해경청장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는 단순히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었거든요. 많은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동료 선원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잖아. 필리핀 출신 선원인 호세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 한국 해경의 정직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재석 경사의 순직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 사회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 뉴스를 통해 그 반응들을 지켜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독립적인 조사를 지시하고 해경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약속했어요.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 비극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해양경찰청장도 사의를 표명했어요. 조직의 책임자로서 도덕적 책임을 진다는 거였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책임의식에 놀랐어요. 필리핀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해도 높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국가가 이재석 경사에게 보인 예우였습니다. 정부는 그에게 훈장을 추서하고 1계급 특진시켜 경감으로 예우했어요. 그리고 연결식을 국가적 차원에서 치렀습니다. 한국은 영웅을 그냥 잊지 않는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재석 경사의 희생을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숭고한 희생으로 기억하려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재석 경사를 추모하는 글들이 수없이 올라왔고 많은 사람들이 꽃을 보내며 애도의 뜻을 표했어요. 특히 같은 공무원들과 군인, 경찰들의 추모 메시지가 많았는데 동료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도 온라인으로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재석 경사님 덕분에 저희 같은 외국인 선원들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제 진심을 담았어요. 며칠 후 뉴스에서 이재석 경사의 가족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의 부인이 남편이 자랑스럽다. 남편의 뜻을 이어받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또 눈물이 났어요. 정말 대단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 날, 저는 뉴스를 통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가 직접 연결식에 참석해서 꽃을 바치는 모습이었어요. 중국 대사는 조화를 바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석 경사의 숭고한 희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국인들은 이 우정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뭉클했어요. 국가 간의 복잡한 관계를 떠나서 인간 대 인간의 진정한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뉴스를 더 찾아보니 중국 내에서도 이재석 경사의 희생을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중국 인터넷에서는 진정한 영웅이라는 댓글들이 수없이 올라왔고 많은 중국 사람들이 감사의 뜻을 표했어요. 한국 해경의 희생 덕분에 우리 동포가 살 수 있었다는 중국인들의 글을 보면서 저는 이재석 경사의 희생이 얼마나 큰 울림을 주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넘나드는 인류애를 보여준 거였어요. 특히 구조된 중국인 선원의 가족이 보낸 감사 편지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재석 경사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도 울컥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재석 경사의 희생이 단순히 한국 내에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며칠 후 중국에서 이재석 경사를 기리는 기념관을 세우겠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한국 해경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뜻이었죠.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료 선원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재석 경사의 희생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보여준 사랑의 실천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이재석 경사의 순직 소식을 접한 이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다에 나가서 일하고 있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바다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어제도 동료 선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선원들이 모여서 이재석 경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미구엘, 우리가 이 바다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 정말 한국 해경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야.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인 하산이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지난 20년간 저는 이 바다에서 수많은 위험 상황을 겪었지만 언제나 한국 해경이 있어서 안전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국적이나 피부색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위험에 빠진 모든 생명을 똑같이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재석 경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중국인 선원을 구하려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었어요. 그에게는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바다에서 위험에 빠진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했을 뿐이에요. 오늘 저녁 저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이재석 경사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야.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 우리도 그분을 잊지 않을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이재석 경사님, 당신의 희생을 세계가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 덕분에 살아남은 중국인 선원도, 그리고 저희 같은 외국인 선원들도 모두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정말 특별합니다. 이 바다에는 이재석 경사님 같은 진정한 영웅들이 있어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저희 같은 외국인들도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길 수 있게 된 거죠. 앞으로 제가 바다에 나갈 때마다 이재석 경사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다 어딘가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을 한국 해경 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거예요. 그들이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고 그들의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재석 경사님 같은 숨은 영웅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묵묵히 희생하고 있는 분들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재석 경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당신의 숭고한 희생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